오늘 조지아주에서는 연방 상원 의원 선거 결선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연방 상원의 다수당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차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 또 구호 패키지 $2,000 추가 지급 등이 달려 있어서 조지아주만의 선거가 아닌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지아주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결선 투표에 비해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현재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시작이 돼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시간으로 네.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조지아가 동부잖아요. 동남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네. LA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한 5시간 정도 경과된 상황입니다. 오늘 결선 투표는 조지아주 시간으로 저녁 7시까지, LA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죠. 네.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2명의 조지아주 연방상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투표입니다. 그 조지아는 독특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연방상원 의원 당선이 되고요. 네. 50% 득표자가 못 나오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네, 결선 네, 투표하는 네.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매치업이 결정됐는데요. 공화당의 네이비 퍼듀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존 어서프 후보가 격돌하고 있고 또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후보가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 2명 후보들이 모두 현역 상원의원들이고 민주당 후보 2명이 도전자들입니다. 네. 이제 한 7시간 남았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 결선 투표가 마감이 될 텐데 사실 결선 투표는 오늘보다 훨씬 전에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오늘이 투표 당일이긴 하지만 결선 투표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부재자 우편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 등이 최근에 대단히 활성화된 상태고요. 네. 여기에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최근에는 그 사람이 모이는 게더링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도 되도록이면은 미리. 미리 하는 네, 것을 네.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결선 투표도 부재자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할 것이 권고가 됐고 조지아주 유권자로서 지난 12월 7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번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요. 네. 부재자 우편 투표,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와 부재자 우편 투표는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지아를 방문했고 어제도 갔죠.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선거 운동했고요. 많은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이 조지아주를 여러 차례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를 찾는 이유는 역시 그 이번 선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하는 조지아주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달라. 네.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우편 투표 경우에는 조지아주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까지, LA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전 투표와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뭐 수치가 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좀 참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공식 발표된 수치를 보면 조지아주 이제 총무처가 네. 지금까지 투표가 이루어진 그 숫자를 집계한 걸 보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약 93만여 명 정도가 부재자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네, 나타났다고 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해 그 10월 5일, 2020년 10월 5일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조지아주 총무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 숫자가 약 760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760만여 명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이미 투표 가능한 전체 유권자들의 40%가 오늘 투표율이 되기 전에 투표를 마친 거예요. 끝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표율기가 높고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투표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30-40%만 한다고 그래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70% 이상은 뭐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한 지금 투표율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표율이 높다는 네. 얘기는 이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오늘 결정되는 건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 의석 2석인데요. 이게 네. 단순한 2석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이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6석, 무소속이 2석 이렇게 지금 연방상원 의석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8석이 결정됐고 나머지 2석이 오늘 결정됩니다. 근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이가 공식적으로 4석 차이지만 무소속 2석이 친민주당 성향이죠. 그러니까 네. 이건 대부분 언론들이 다 그냥 무소속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대 48이에요. 네. 그래서 2석을 공화당이 앞서 있는데 오늘 2석을 민주당이 전부 다 차지하면 50대 50 동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방상원은 50대 50 동수일 경우에 투표를 네. 해서 50대 50이 나오면 결국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방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도록 규정돼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카말라 하리스 정 부통령 후보의 승리가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로 최종 확정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뭐 사실은 부정선거에 굴복할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조 바이든, 카말라 하리스 이 러닝메이트의 승리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카말라 하리스 당선인이 부통령으로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방상원에서 사안들마다 투표할 때마다 50대 50이 나오면 카말라 하리스의 뜻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연방상원을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지아에서 공화당은 반드시 한 석이라도 가져가야 되죠. 네. 한 석만 가져가면 51석이 되니까 나머지 한 석은 민주당이 가져가도 51대 49. 그러면 이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계속 연방상원의 다수당이 될 수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글쎄요, 오늘 조지아주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는 추가 구호 패키지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공화당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 정치인도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는 이 추가 구호 패키지 $2,000를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구호 패키지가 지난해 2020년 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처음 그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그때 미국인 1인당 $1,200씩 지급됐었죠.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연방 실업수당이 $600씩 이제 보조가 됐고요.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로 네. 스몰 비즈니스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 구호 패키지가 익스파이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구호 패키지가 나오지 못하고 워싱턴 정치권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자신들의 논리,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6개월 이상 기간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네. 지난해 12월 연말에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뭐 1인당 현금 지급에 $600로 1차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 역시 $600에서 $300로 역시 2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을 연방상원 다수당으로 만들어준다면 추가 구호 패키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1인당 $1,200를 주겠다. 그걸 더군다나 이달 안에 1월이 가기 전에 해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00이 아니라 $2,000. 아, 죄송합니다. $2,000죠. 네. $2,000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당선인도 민주당이 연방상원 다수당이 되면 연방상원, 연방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나도 연방의회에서 $2,000가 통과되면 즉시 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 바이든 당선인도 얘기하면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분은 아예 $2,000 원타임 지급이 아니라 아하. 매달 지급해야 매달 된다. 주자는 네, 거죠. 매달 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지금 충격이 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 제대로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행정명령 때문에 경제활동이 마비됐으니까 원타임 가족은 부족하고 매달 줘야 된다. 2,000불씩. 당분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서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게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핫한 이슈가 됐어요. 원타임 네. $2,000라고 그러면 뭐 받아봐야 한 번 $2,000 받고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후보 2명이 조지아에서 전부 다 당선되면 몇 개월씩 $2,000가 매달 나올 수도 있는 1인당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2,000에 대한 기대에 찬 희망에 찬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예, 그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현역 연방상원 의원이라는 그렇죠. 점에선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역시 바로 이 $2,000 구호 패키지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제적 공공의 저항, 민심의 흐름을 지금 이 조지아주 선거가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0씩 주자라는 주장이 이제 선거를 위한 선심 공작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호 패키지와 타이밍상으로 지금 맞물렸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 조지아주 유권자들에게 지금 상원을 왜 민주당에 밀어줘야 하는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유가 확실하게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게 $2,000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구호 패키지가 걸려 있지 않다면 어허. 뭐 민주당이 연방상원 다수당이 되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구호입니다. 네. 이 공화당이 오늘 두 석 중에 한 석이라도 가져가면 $2,000도 안 나오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근데 민주당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네. 굉장히 와닿잖아요. 네. 나의 한 표에 의해서 내가 매달 $2,000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업수당도 어허. 지금 $300인데 이런 기조라면 그 작년 봄에 했었던 것처럼 어허. $600씩 네.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 절실한 선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글쎄 지금 말이에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어찌됐건 물론 공화당도 $2,000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지만 그거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설명을 귀 기울여 계속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2,000 찬성, 공화당은 $2,000 반대 딱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공화당보다는 지금은 민주당을 뽑아줘야 된다. 물론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기에 연방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균형이 무너진다.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주장을 하지만 지금은 무슨 그런 견제와 균형 이런 게 지금 생각날 때가 아니죠. 지금 당장 나에게 2,000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투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업수당도 사실 $300, $600씩 이라지만은 이게 주당 아니니까. 주당이죠. 한 주당 맞아요. 300, 네. 600이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란 그럼요. 말이에요. $1,200냐 $2,400냐 그렇죠.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분명히 유권자들에게는 이제 한 표 행사하는데 마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정말 민주당이 이겼어. 네. 그래서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됐어. 정말 $2,000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민주당이 좀 막상 승리하면 또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민주당이 지금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2,000 $2,000는 줄 것 같아요. 주긴 줄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버니 계속해서. 샌더스 상원 의원 얘기처럼 계속 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건 장담할 수 없고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진보 성향 지역에서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수 성향 그렇죠. 경합주도 많잖아요. 맞죠. 그런 데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 뭐 소셜리즘이다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여기에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2,000 1인당 준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은 1인당 연간 소득 $75,000 미만인 사람들이 $1,200 그렇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600 받고 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 주는 대신에 연소득 $50,000 미만만 그렇게 주겠다든가. 네, 네, 네. 사실 그거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기준에 따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2,000씩 주겠다. 이러면 사실 뭐 자기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기대하는 거는 어허. 지금 $600를 받는 그 기준으로 $2,000를 받는 거를 다들 기대하는데 어허. 어쩌면 그 기준을 네, 낮출 수도 있을 낮추는 것이다. 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어찌됐건 상황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물론 이제 선거는 LA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끝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개표가 문제죠. 그렇죠. 두 개의 선거가 모두 지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군다나 전 국민의 관심이 다 조지아로 쏠려 있어서 함부로 개표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개표 결과 못 내놓을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면 내놓을 수도 있지만 아주 뭐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절대로 쉽게 못 내놓을 그렇겠죠. 거고 재검표 가야 될 거고 네. 수개표도 가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어허. 당장 오늘이나 내일은 못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조지아주 선거법에 따르면 연방상원의원 그 결선 투표는 선거가 끝나고 두 번째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서티파이드 결과가 돼야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주 금요일이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이번 주 지금 오늘 화요일에 열리니까 네, 네, 이번 네. 금요일 말고 다음 주 다음 금요일 주말에. 오후 5시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뭐 길게 보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 말 내지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싶은데요. 글쎄요. 이 참 많은 파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가 연방의회에서 그렇죠,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공화당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고 뭐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도 지금 한바탕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이 박빙으로 나온다 그런다면 네. 이것도 아마 결과를 확정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것도 걸리겠네. 소송 걸고 그러면은 또 몇 개월이 걸릴 그렇겠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